네, 이번엔 코로나19 국내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오전 10시에 발표된 신규 확진자 현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하루 9명 신규 확진자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해외 유입이 5명,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해외 유입인 셈이고요. 0시 기준으로 국내 누적 확진자 1,683명 이렇게 됐습니다. 교수님, 최근 사흘 동안 한 10명 안팎으로 좀 관리가 되고 있네요. 예, 국내 환자는 한 자릿수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예, 지난 걸 한번 살펴보면 1월 20일 날 첫 환자가 생겼거든요. 네네. 근데 2월 18일 날 31번 환자가 생길 때까지는 우리는 전부 감염원을 다 찾아냈었어요. 예. 근데 31번 환자가 생긴 이후로는 그걸 찾아낼 수는 없었고, 그렇죠. 동선을 다 찾아가면서 네. 전부 관리를 했는데도 2월 29일 날은 909명이었거든요. 이게 네. 최고 많은 숫자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3월 22일부터는 이 자발적으로 사회적인 거리두기, 개인 위생 수칙 이거를 강조하면서 방역을 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한 달이 지난 상황인데 완전히 한 자릿수로 떨어진 것은 이 방역이 잘 들었다. 네. 우리 국민들이 어떤 봉쇄도 없이 민주적으로 자발적으로 해서 이만큼 상황이 이끌어져 왔는데 여러 가지 아슬아슬한 경우도 많이 있었죠. 그렇죠. 네. 콜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갑자기 나타나고 맞아요. 또 병원의 원내 감염 같은 것들이 나타나서 의정부 성모병원 같은 경우 거의 20일 동안 문을 닫고 있었거든요. 예, 예. 근데 생각보다는 잘 잡혀갖고서 현재 보면은 그 환자가 그렇게까지 많이 늘어난 상황은 아니고 방역 당국의 통제 안에 있었는데 이제 최근에 와서 문제가 되는 것이 예천에서 있던 것들도 사실은 37명 정도에서 잘 잡혔고 네네. 지금 문제는 이제 부산이 문제가 좀 그러게요. 생겼고 네. 또 하나는 이 입영하는 신검 받은 병사가 훈련병 때 이제 3명 신천지 환자인데 논산훈련소에서요. 네, 논산훈련소에서 걸렸는데 그 중에 두 명이 일단 음성이었는데 다시 걸렸다는 얘기는 신천지 안에는 아직도 그 잠재적인 환자가 있지 않은가 그런 좀 의심은 들지만 그건 앞으로 더 이제 역학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지금 전체로 봐서는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오늘 날짜를 보면은 지난 12일이 부활절인데 오늘 22일이거든요. 예, 예. 12일 이전에 벌써 사전 투표도 했었고요. 네네. 대부분 5, 6일 정도의 이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은 어저께 날 숫자보다도 오늘 이 환자 수가 적었다는 것은 이 부분도 그렇게까지 큰 노출은 아닐 수 있지 않나 하는 일단은 그런 추측은 들기 때문에 네, 네. 앞으로 일주일, 2주일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좀 희망적인 것이 많이 보이는 것도 사실이죠. 네. 네, 조금 전 부산 얘기도 해주셨는데 지금 우려되는 점은 간호사인 딸과 아버지가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보니까 접촉자가 1,000명이 넘더라고요. 이거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근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은 부분이 보이기는 하는데 이게 그런가요? 최악의 상황인 것이죠. 네. 네. 일단 그 병원이라는 데가 부산의료원인데 대구의 요양병원으로부터 환자를 이송받아서 치료를 하고 있고 현재도 9명 정도가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그 환자로부터 감염이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인 환자로부터 감염, 의료진의 감염, 또 그 가족 간의 전파, 가족으로부터의 지역사회 전파 이렇게 돼서 한 1,000여 명 정도 되는데 또 여기에 교회가 들어가 있잖아요. 네. 부활절 예배에 참석하셨던 분들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고 그래서 예. 전체적으로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일단은 방역당국의 통제 안에 들어와 있고 열심히 찾다 보면은 다 찾을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간호사인 경우도 사실은 무증상이었고 네. 아버님이 증상이 나타나서 결국은 이 진단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나마도 다행인 것은 좀 빨리 찾을 수 있었다 하는 것인데 아직도 아슬아슬하긴 하죠. 어디서 또 많은 사람들이 2차, 3차 감염이 있었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이 전수조사가 끝날 때쯤 되면 이 부분도 아마 진화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지금 한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십 명씩 하루에 나왔을 때에 비하면 지금 상당히 관리가 잘 되고 있는데 그런데 어제 방역당국이 발표한 내용 가운데서는 다소 우려가 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제 신종 바이러스다 보니까 어떻게 전개가 될지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 유행과 완화를 반복하다가 겨울철이 되면 좀 더 바이러스가 생존하기 좋아지고 또 밀폐된 그런 환경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대유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엄밀하게 준비와 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지금 아직 이제 늦봄, 이제 여름으로 접어들고 있는 지금 이 시기인데 올 겨울에 제2의 대유행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봄, 여름, 가을쯤 되면 없어져야만 되는 것인데 이 다른 메르스나 사르스 같은 경우도 이렇게까지 다시 나타나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좀 너무 없다 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 예. 일단 다른 바이러스랑 다르게 이건 무증상 환자 전파 능력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어려웠고요. 또 우리가 지역사회 감염이라는 것은 어떻게 측정해낼 방법이 없기 때문에 네, 네. 즉 31번 신천지 때에도 몰랐었고 구로 콜센터도 그렇고 예천도 그렇고 전혀 모르고 있는데 많은 사람이 감염되는 것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것들은 모니터링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고 또 하나 더 어려운 부분이 지금 31번 환자 아직도 퇴원을 못했거든요. 네. 생각보다 이 굉장히 치료 기간이 길다. 이건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면역력이 잘 안 생긴다 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서 네네. 또 확진되는 사람들이 2% 이상이나 된다는 것은 엄청난 숫자예요. 네네. 이것이 과연 어떻게 해서 재확산이 되는 것이냐, 재발병이 되는 것이냐, 예.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보면은 이 바이러스는 우리 면역 시스템을 공격해서 좀 여러 가지로 교란시킬 부분이 있는 것도 같아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신장이라든지 심장 같은데 감염이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어갖고서 침입을 해서 부전이 된다는 결과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네. 뭐 소화기라든지 혹은 생식세포까지도 감염된다는 보고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아는 것이 너무 없다. 또 이 중화항체가 그냥 잘 만들어지느냐 하는 거에 대한 결과도 우리가 지금까지는 알 수가 없다. 하는 것 같고 제일 무서운 것은 이것이 RNA 바이러스인데 변이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 이 변이들이 지금 얼마나 우리 이 역학 또는 사람들의 그 방어에 영향을 주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려면은 지금 한 100일 정도 지났는데요. 이 바이러스가 처음 생긴 지. 네네. 아직까지 연구는 이걸 못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많이 밝혀지면 우리가 어느 정도 뭐 치료제, 백신이 없이도 컨트롤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이 우선적으로 치료제가 먼저 개발이 되고 백신은 벌써 이미 늦었다고 봐요. 네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치료제라도 빨리 개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어제부터 이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됐는데요. 정부는 해제가 아니라 일부 제한이 완화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이틀째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우리의 목표인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행하기 위한 중간 단계입니다. 일부 업종의 제한이 완화되었을 뿐 일반 국민들께서 지켜야 할 방역 준칙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내 자신이 혹은 가까운 이웃이나 길에서 마주치는 사람이 무증상 감염자일 수도 있다는 경계심을 가져야 합니다. 교수님, 지금 뭐 일부 헬스장이나 뭐 학원들이 이제 문을 열기 시작한다고 하는데 어떤 점을 좀 주의해야 할까요? 글쎄요, 다 좋은데 교회에서의 예배하고 유흥업소에서의 이 실내에서의 아무리 방역 지침을 잘 지킨다 할지라도 네. 이 사회 거리두기, 지금 밀폐된 실내에서의 거리두기라든지 소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가면은 좀 곤란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가능하면은 좀 소규모 업소가 아닌 대규모 업소들, 또 교회 같은 데에서도 큰 교회들에 있어서 너무 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게끔 부재를 좀 많이 해서 거리두기를 잘하고 방역 지침을 잘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지침들이 많이 마련이 됐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다 마련되지 못했고 이번 22일 수요일 날 지침들을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아마 지침이 나와도 개별적으로 다 되지는 않을 겁니다. 예. 하지만 우리가 이거는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일단 한 발 가면서 또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자꾸 보완하고 융통성 있게 새로운 방침을 만들고 또 지금 규제에도 권고로 갔지만 좀 대형업소 같은 경우에는 규제도 좀 강력히 하는 또 교회 같은 경우 특히 그렇습니다. 예, 예.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일단 관리가 돼야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예. 또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는 이런 상황에서 발생했을 때 환자가 많이 발생했을 때 최악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 병상의 이런 여러 가지 운영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미리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군요. 네, 지침도 지침이지만 국민 스스로도 잘 지키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확진자가 한 자릿수로 떨어진 코로나19 국내 현황까지 짚어봤습니다. 백순영 교수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